살다 보면 마음은 앞서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했지만 또 한 주를 넘기고 건강을 챙기겠다고 다짐했지만 걷기 운동은 며칠 만에 멈춥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도 괴롭지만 기다린 사람의 마음은 더 지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난 말들을 오래 기억합니다. 이 나이에 또 실수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아예 말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어긋난 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변명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한 번이 멋진 설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책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음에 걸리는 약속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됩니다. 그 약속이 신뢰 회복의 첫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 순간의 불편함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우리는 쉽게 약속합니다. 때로는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게 말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순간의 진심과 나중에 실천할 힘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배움은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복해 익히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이를 오늘의 생활에 옮기면 좋은 뜻을 말하는 것보다 그 뜻을 되풀이해 행동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버릴 것은 큰 결심입니다. 매일 하겠다는 말보다 이번 주에 한 번 하겠다는 약속이 낫습니다. 완벽하게 바뀌겠다는 선언보다 오늘 저녁 전화를 거는 일이 낫습니다. 약속하기 전에는 시간, 돈, 체력, 다른 일정까지 잠시 살펴보십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말과 실제로 할 수 있는 말을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지켜진 횟수에서 다시 자랍니다. 논어에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오늘의 관계에 그대로 명령처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관계의 바닥이 흔들린다는 점은 지금도 분명합니다. 신뢰가 약해지면 상대는 우리의 말을 듣고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낮추고 부탁을 줄이고 마음을 닫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더 많은 설명을 보태면 오히려 피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대개 긴 해명이 아니라 다음 행동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의 첫 원칙은 간단합니다. 말로 신뢰를 요구하지 말고 행동으로 확인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상대가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아도 그것은 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속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의 약속을 지키고 내일도 같은 태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약속의 흔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전한 기록에는 남을 위한 일에 충실했는지, 벗에게 믿음을 지켰는지, 배운 것을 익혔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남을 심판하기 전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원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세 칸만 적어보십시오. 내가 한 말, 실제로 한 행동, 상대가 겪었을 불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미뤘다면 상대는 일정만 바꾼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겠다고 하고 날짜를 넘겼다면 상대는 생활 계획까지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죄책감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어긋났는지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한꺼번에 모든 실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약속 하나, 최근 한 달 안에 놓친 일 하나부터 살펴보십시오. 신뢰 회복은 정확한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사과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바로 하지만입니다. 미안하지만 바빴다. 미안하지만 나도 힘들었다.
미안하지만 당신도 잘못했다는 말은 사실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상처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영양의 인정입니다. 내가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아 기다리게 했다.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고 미뤄 부담을 넘겼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자의 자기 성찰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변명보다 자신의 몫을 먼저 살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약속한 날짜를 넘겼고 당신이 다시 확인하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오늘 저녁까지 처리하고 알려주겠다처럼 말과 다음 행동을 붙이면 됩니다. 다만 폭력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무조건 사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과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내가 약속을 어겼다면 짧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다음 행동을 제시하십시오. 상대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재촉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과는 감정을 꾸미는 말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을 바로잡는 행동입니다. 신뢰를 잃은 뒤에는 큰 약속을 새로 내놓고 싶어집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잘하겠다고 말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또 다른 빚이 됩니다. 이럴 때는 약속의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매주 3번 찾아뵙겠다는 말 대신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전화드리겠다고 정하십시오. 운동을 매일 하겠다는 말 대신 오늘 식사 뒤 10분만 걷겠다고 정하십시오. 돈 문제라면 막연히 갚겠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공자의 배움과 실천 원칙을 오늘에 옮기면 작은 행동을 반복해 삶에 익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큰 결심보다 지켜진 작은 약속 3번이 더 무겁습니다. 약속을 정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까지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사정이 생겨 지키기 어렵다면 시간이 지난 뒤 해명하지 말고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약속의 축소는 책임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정직하게 말하는 일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약속을 고르십시오. 가족 사이에서는 말보다 오래된 기대가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언제든 의논하라고 했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면 충고부터 했던 적은 없습니까? 배우자에게 집안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물으며 부담을 돌린 적은 없습니까?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마음속 효심만으로 시간을 대신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랑을 설명하기보다 한 장면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의 말을 10분 동안 끊지 않고 듣기, 설거지를 말없이 끝내기, 부모님 병원 날짜를 달력에 적고 동행하기처럼 눈에 보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효와 가족 질서를 오늘에 적용할 때는 복종보다 존중과 돌봄, 충분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을 대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가까워서 쉽게 기다리고 더 오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행동이 지난 서운함을 모두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같은 책임이 반복되면 말보다 먼저 마음에 닿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신뢰도 거창한 희생보다 반복되는 작은 책임에서 자랍니다. 직장이나 돈의 문제에서는 말과 행동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퇴직 뒤 지인과 함께 일을 해보자고 해놓고 준비를 미루거나 빌린 돈을 곧 갚겠다고 반복하면서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빠르게 지칩니다. 공자의 기록에는 이익보다 위로움을 먼저 살피라는 대조가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에 적용하면 돈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약속과 공정성을 놓치지 말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말하십시오. 지금 당장 전액을 갚기 어렵다면 감추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합의한 내용도 날짜와 금액, 담당일을 적어 서로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니까 알아서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나 법률 문제는 개인의 수양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체면 때문에 새 약속을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신뢰는 좋은 의도보다 투명한 정보, 지킬 수 있는 일정, 확인 가능한 행동에서 회복됩니다.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면 이제 반복을 돕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의지만 믿으면 바쁜 날과 피곤한 날에 다시 미루기 쉽습니다. 약속을 달력에 적고 해야 할 행동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끝낸 뒤 간단히 표시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매주 장을 보겠다고 했다면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자녀에게 연락하겠다고 했다면 휴대전화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공자의 배움은 익힘과 반복을 강조합니다. 이를 현대 생활에 옮긴다면 좋은 마음을 습관이 되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자랑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내가 다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손잡이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한 사람에게 계획을 알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감시 역할을 떠넘기지는 마십시오. 책임은 여전히 내 몫입니다. 한 달 뒤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지킨 한 번을 확인하십시오. 신뢰는 조용히 쌓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행동을 계속하는 순간 약속은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말이 앞섰던 이유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작게 정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도 상대가 곧바로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운함이 오래된 관계일수록 확인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때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느냐고 재촉하면 행동은 다시 인정받기 위한 거래가 됩니다. 공자의 조화 원칙은 관계를 지키되 무조건 같아지지 않는 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책임은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 회복은 상대의 선택까지 통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실수하면 알리고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상대의 차가운 반응을 견디는 법, 약속을 다시 놓쳤을 때 고치는 법, 그리고 신뢰를 회복해도 지켜야 할 경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 하나, 설명 없이 실행할 작은 행동을 정해보십시오. 내가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는데도 상대가 차갑게 대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직도 나를 못 믿는가 하는 서운함이 올라오고 그동안의 노력이 무시당한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래 쌓인 실망은 한두 번의 실천으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거리 두기는 벌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확인의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같은 행동을 조용히 이어가는 일입니다. 답장을 재촉하지 않고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고 맡은 일을 끝낸 뒤에 알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표정이 풀렸는지를 매번 살피기보다 내가 세운 기준을 오늘도 지켰는지 돌아보십시오. 신뢰는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내 생활을 다시 믿을 만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차가운 반응 앞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하루가 쌓이면 말보다 먼저 생활이 변화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약속을 정했어도 다시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놓친 사실을 빨리 알리고 바로 고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락하기로 한 시간을 넘겼다면 들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미리 알리지 못해 불편을 드렸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처럼 짧게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 책임이 흐려지고 침묵하면 상대는 또 숨긴다고 느낍니다. 논어의 수양 원칙은 잘못을 보았을 때 자신을 살피고 고치는 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빠른 인정, 정확한 수정, 같은 실수를 줄이는 장치로 이어집니다. 달력에 다시 적고 알림을 2번 설정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제 실수보다 더 큰 손상은 숨김과 지연입니다. 빨리 알리는 정직함이 무너진 신뢰의 추가 손상을 막아줍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다 보면 상대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크면 부당한 부탁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지나친 감시나 모욕까지 견뎌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지키는 것과 무조건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논어의 화이부동은 조화를 이루되 판단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평등한 관계에서는 존중을 지키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약속을 어긴 책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확인 방법은 함께 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 회복은 한쪽이 작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안전한 규칙을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폭력, 착취, 위협이 있다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주변이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을 지되 존엄까지 내주지는 마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을 바꾸었는데도 상대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경계이기도 합니다. 사과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이고 용서는 상대가 선택할 권리입니다. 이제 그만 풀어달라. 나도 노력했으니 예전처럼 지내자. 라고 재촉하면 사과가 다시 거래가 됩니다. 상대가 받아주어야만 내 행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줄이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필요한 변화입니다. 관계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락의 간격이 길어지고 함께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남은 약속은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용서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포기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절제입니다. 오늘은 답을 받아내기보다 내가 맡은 책임 하나를 말없이 끝내보십시오.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원칙은 거창한 자리보다 가까운 곳에서 힘을 냅니다. 가족 식탁, 동네 모임, 작은 팀에서 약속을 지키는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공자의 기록에는 지도자의 모범이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이를 오늘의 생활에 적용하면 명령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시간을 지키고 자기 몫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뢰를 만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리를 말하기 전에 내 물건부터 정리하고 배우자에게 대화를 요구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책임을 맡았다면 결과뿐 아니라 진행 상황도 미리 알리십시오. 사람들은 멋진 충고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오래 기억합니다. 내가 바뀌면 모두가 곧바로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한 사람의 안정된 행동은 주변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바닥을 만듭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줄 한 장면을 정해보십시오. 신뢰가 흔들린 뒤에는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먼저 연락하면 초라해 보일까 걱정되고 또 거절당할까 두려워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줄 친구를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공자의 예와 신뢰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작은 예의를 반복해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속마음을 한꺼번에 털어놓기보다 아침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약속한 날에 연락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받은 친절은 짧게라도 고맙다고 알리고 만나기 어렵다면 미리 사정을 전하십시오. 상대가 바로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한 번이 깊은 대화보다 예측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로움이 오래되어 잠과 식사, 일상까지 무너진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찾으십시오. 작은 예의는 치료를 대신하지 않지만 삶을 다시 연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하거나 직책을 내려놓으면 내 말의 힘도 함께 사라진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 뒤에 직함이 사람을 모았지만 이제는 연락이 줄고 하루의 쓰임도 불분명해집니다. 이때 과거의 권위를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지금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새로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공자의 배움과 모범의 원칙은 사람의 역할이 직함으로만 정해지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금씩 배우고 손주와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후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도 역할입니다. 경험을 나눌 때는 정답을 내려주기보다 내가 겪은 실수와 배운 점을 함께 말하십시오. 지역 모임이나 봉사에서 작은 책임을 맡아 꾸준히 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은퇴 뒤의 신뢰는 과거의 명함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에서 다시 생깁니다. 나는 어떤 직함을 가졌는가 보다 지금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꾸준히 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돈과 명예가 걸리면 말과 행동의 차이가 더 쉽게 벌어집니다. 가족에게는 원칙을 말하면서 내 이익 앞에서는 기준을 바꾸고 손해가 두려워 중요한 사실을 늦게 알릴 수 있습니다. 논어의 의와 이익에 관한 대조는 돈을 나쁘다고 몰아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관계와 공정성, 신뢰를 함께 살피라는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공동 지출에서는 금액과 기한, 책임을 분명히 적고 예상과 달라지면 먼저 알리십시오. 체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을 하지 말고 모르는 투자나 법률 문제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가족의 돈이라도 내 판단만 옳다고 밀어붙이지 말고 영향을 받는 사람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커 보여도 신뢰를 잃는 비용은 오래 남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사실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나중에 설명해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킬 단 하나의 약속을 정해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관계 하나를 떠올리고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적으십시오. 가족에게 잘하겠다가 아니라 저녁 8시에 어머니께 전화해 10분간 듣겠다. 처럼 시간과 행동을 넣는 것입니다. 약속은 7날 안에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실행한 날에는 동그라미 하나만 남기십시오. 놓친 날에는 이유를 꾸미지 말고 언제 다시 할지 바로 적으십시오. 상대에게 큰 변화를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알리십시오. 일주일 뒤에는 성공과 실패의 횟수보다 무엇이 실천을 막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문제였는지, 약속이 컸는지, 감정이 올라올 때 피했는지 확인하면 다음 약속이 더 현실적이 됩니다. 오늘 종이에 한 문장으로 적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하겠는가? 말의 무게는 멀리 있는 어느 날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킨 작은 약속에서 조금씩 돌아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보다 틀렸을 때 빨리 알리고 정한 일을 반복하고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더 오래갑니다. 공자의 기록에 나타난 배움, 성찰, 신뢰, 위로움의 원칙도 생활 속에서 되풀이할 때 의미를 얻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직접 처방이 아니라 오래된 원칙을 오늘의 평등한 관계에 맞게 적용한 해석입니다. 관계가 곧바로 회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용서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 행동은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에는 약속 하나만 지키고 실행 여부를 기록하십시오. 놓치면 숨기지 말고 알리며 부당한 요구에는 차분히 경계를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어달라는 말을 더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더 쌓고 있는가? 오늘의 답을 한 가지 행동으로 남겨보십시오.